북미 정상회담 준비 절차가 조금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10월 중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가 몰리고 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교감 행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동향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현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휴일이었을 텐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 행사에서 주요 발언을 했었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군의 철동 같은 안보가 북한과의 대화에 협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런 그 기조로 읽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군이 갖춰줬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있게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런 기조가 좀 함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무장지대 내 초소철거나 JSA 비무장 구역 그런 거 만든 것들도 모두 남북 군사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아까 뉴스통에 나왔지만은 우리는 그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이제 지난주 그 유엔 총회에서 전쟁 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비무장지도로부터 뭐 새로운 평화의 길을 걸어온 우리 군의 자부심을 갖고 비무장지대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할 수 있었다. 이런 말도 했고요. 앞으로 그래서 향후 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의 그 전력 향상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 류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로 넘어와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9월 말에 실무 협상 재개용을 직접적으로 또 얘기를 했죠. 9월 달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니까는 북한과 미국 양쪽에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많이 보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먼저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9월 내에 북한발, 그다음에 미국에서 대응하는 그 북미 실무 협상을 그 시사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그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9월 9일입니다. 담화문에서 9월 하순경에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혔는데 다만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미국 측이 북미 양측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그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갖고 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것이 없다면 좀 북미 거래는 힘들다. 그런 식으로 엄포성 발언도 나눴는데요. 이후에 그 일주일 후에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16일에 말하는 거 보면서 그걸 말한 것을 보면은 그 실무 협상을 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문제 이거 실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미국의 입장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제도와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미국 측에 좀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이제 경질한 이후에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의 북측 대표를 맡은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실용적인 관점에서 북미 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 그걸 전제로 하고 또 북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 아니겠냐. 그런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불과 또 며칠 후에 그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약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정상회담이 좀 힘들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한 발 빼는 그런 상황에 지금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 중에는 유엔 총회 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더군요. 이렇게 되면 김 위원장도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차원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9월 달에는 왜 정상회담이 안 됐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북한 측에서는 그러니까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 노딜로 끝난 이후에 원래는 요구했던 것이 체제 안전 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다시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제재 완화에 다시 한번 좀 힘을 싣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계관 고문이 그 27일에 말했던 것을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정상회담 전망이 밝지 못하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북미 정상들이 대화를 통해서 긴장 완화의 문을 열었지만은 실무진 간의 논의가 좀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런 불만을 계속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었는데 김서영 그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말한 걸 보면은 북미 관계가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한반도 정세가 긴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면서 그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 교착의 원인도 지금 우리 측에 돌리면서 계속 그렇게 허들을 높이면서 본인들의 몸값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북한 쪽에서는 미국의 애를 태운다고 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고비를 그냥 넘긴다면은 미국이 계속 끌려갈 것이다. 이런 자체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자, 협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 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그 7차 당대회에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천명을 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뭐 희망을 좀 보였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그 경제개발 5개년 전략에 약간 분기점이 되는 것이 결국에 내년도 2020년인데 그 안에 자국 주민들에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아무것도 된 것이 없거든요. 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그 원산 갈마 지구 뭐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도록 독려를 해놓고 이후에 어떤 그 북미가 사이가 교착이 되니까 다시 스톱시켰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그냥 그 희망만 가지고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딱히 지금 내놓을 주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것이 예. 가장 큰 맹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사연수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지난 27일 날 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네. 조선에 대한 체제 압박을 더 강화했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어요. 네. 이것은 뭐랄까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한 영구적인 종식 내지는 끝내라 이런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실무 협상 차원에서의 어떤 한 카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김계관 고문이 말했던 걸 다시 한번 보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했던 거 맞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연습 그다음에 그걸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재개했다는 거고 예. 대조선 제재 압박을 한층 강화하면서 지금 북미 관계를 퇴보시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비핵화 논의로 들어가는 입구 단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좀 약간 카드로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말한 것을 보면 안전보장 문제나 제재 해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예. 북한 측도 이것이 지금 인지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몸값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지난번에 최 기자가 나와서 이 문제를 또 얘기를 할 때 우리 정부가 이 운전대를 다시 잡고 좀 속도를 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기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상황 관리 속에서 향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막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민주평통 자문회의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3차 북미 정상을 준비하고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또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미 그다음에 남북 그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이끌어온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 이 동력을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는 말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문 대통령이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보면은 조만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좀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말한 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미국과의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상당히 뭐랄까요? 믿고 의지하는 북미 정상회담과 특히 이제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그런 인상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금 뭐 방금 언급한 것처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한 이 발언도 어느 정도 삼국이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비핵화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이 전략적 핵이기 때문에 체제 보장과도 연관이 있지요. 북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압박을 할 텐데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 여기서 변수가 있을까요? 지금 기조와 다르게? 지금 기조와 다르게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상의 문제일 텐데요. 그러니까 미래 핵이 있고 현재 핵이 있고 과거 핵이 있는데 지금 북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뭐 영변이라던가 그렇게 앞으로 만들 수 있는 미래 핵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 핵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현재 핵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지금 지리한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이슈 중에서 미국 민주당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좀 탄핵 조사를 개시한 게 이게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가 미국 정치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전념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별다른 외교적인 업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경우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되게 좀 약간 양분되는 의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뭐 중국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번 주 특히 이제 10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방중 이번 주쯤이 아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언제쯤 방중을 할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중국 건국 70주년이고요. 그다음에 10월 6일이 북중수교 70주년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한다면 북중수교 기념일에 맞춰가지고 베이징을 찾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렇게 관측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북미 정상회담만 한 달 전쯤 해서 계속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사전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좀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왔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국회 보고에서 북중 친선 강화와 북미 정상회담, 북미 협상 관련해서 정세 인식 공유를 위해서 김 위원장 방중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기회를 좀 북한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뒤에는 중국이 있다, 뒷배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이번 주 혹은 2, 3일 후에는 어떤 관련 동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다른 질문이고 돌발 질문이긴 합니다만 요즘 북한하고 일본은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북일 관계는 약간 소강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일 관계가 한일 관계는 소강 상태라기보다는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아베 총리가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한국을 고립시킬 수도 있다. 그런 예상이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도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섭이 어렵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건 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만큼이나 북일 관계도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